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흔들렸다가 잠깐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 연준회의가 있었던 그날 나스닥 지수가 3.56%나 급락하면서 장대 음봉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 비리비리하다가 최근 거래일에는 1% 정도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점 기준으로 선을 한번 그어보면 최근에 종가가 추세선 위로 올라왔죠. 그렇다는 것은 솔직히 불안한 감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도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증시 하락이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하여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 반전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증시가 반등했을까요? 오르고 있었던 물가가 떨어지기라도 했을까요? 놀랍게도 물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몇 개 나왔습니다. 여러 개 경제지표가 나왔지만 대표적인 경제지표 2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와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모두 예상치보다 0.1% 정도 낮게 나왔네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이런 작은 것이라도 챙겨야 하는 시기라 봅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에서는 미국의 실시간 GDP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4분기 GDP가 연율로 환산하면 3.1% 정도 성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전 발표치 3.2%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것도 0.1% 정도 떨어졌네요. GDP 전망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이 둔화되면 수요 감소로 인하여 물가 상승률 역시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억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연준에서 걱정하는 인플레이션 재발에서 살짝 물러났다? 이로 인하여 시장이 안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이번 연준회의에서 파월은 매의 발톱을 드러냈고요. 내년 금리 인하 전망치를 보면 현재 기준금리가 4.5% 정도인데요. 이 상태에서 많아야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선물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제지표가 꾸준히 나오면 금리를 한 번 내리거나 혹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증시는 지속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겠죠. 내년에 생각보다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 장기물인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오른 것이고요. 그나마 금요일 밤에 물가가 진정된 흐름이 나오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살짝 하락하면서 증시가 살짝 반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를 드렸고요. 다른 뉴스를 볼까요? 요즘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터졌습니다.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3월 14일까지 사용할 임시 예산안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하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태클을 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글을 올리고 의회는 말도 안 되는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협상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었을 때 부채 한도 폐지 문제를 살짝 끼워 넣으면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요구에 따라서 2년간 부채 한도 폐지가 포함된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 표결이 붙여졌지만 공화당에서도 38표나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에서도 이게 합의가 잘 안 된 상황인데 당연히 하원 통과가 되기 어렵겠죠. 그리고 실제로 21일 밤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셧다운 되면서 공무원 급여 지급 등 여러 기능들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며칠 전에 터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해결책이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부채 한도 문제를 뺀 새 잠정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2시간 정도 비공개 회의를 하고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공화당 소속의 존슨 하원 의장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 합의를 했다면서 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따로 표결을 하고
부채 한도 폐지에 대해서는 또 따로 표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에는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영상이 올라간 시기에는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는 큰 조정까지 불러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신용등급 강등이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극단까지 치달았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당근을 하나 주고 그리고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이것은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물가가 이렇게 둔화되었다가 최근에 스물스물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을 비롯한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차트인데요. 가운데에 표기된 동그라미 두 개를 볼까요? 1970년도에 물가가 피크를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가 둔화되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1980년 초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게 폴 볼커입니다. 폴 볼커는 이때 당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물가를 겨우겨우 때려잡았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에서 피크를 한번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물가가 고개를 들고 있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1980년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과 투자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증시 흐름에 대해서 널뛰는 나스닥 폭락의 전조 증상일까? 이러한 썸네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때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의 조정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미국에서 AI 중심으로 성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린 게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칩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내년도 이익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운 좋게도 간밤에 3% 정도 올라가면서 주가 반등에 기틀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꺾이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도 애매한 구간이기도 하죠. 이러한 애매한 상황 속에 유명한 투자자 한 분이 시장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비트맥스 CEO 아서 헤이즈라는 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식 투자자는 아니고요. 코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녹색으로 표기된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파란색으로 표기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디커플링 된 부분도 나타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가 따라 오르고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하나는 따라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흐름도 잘 체크해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서 헤이즈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후 폭락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도 해결하고 미국의 부를 증식시키는 미국 경제 부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로드맵이 그저 계획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 채택을 통한 미국 정부의 경제 부흥이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처럼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정치적인 아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비트코인 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폭락이 온다면 이와 연동되어 미국 증시도 다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트럼프의 기존 계획을 보면 트럼프는 취임 직후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의 살림살이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말 혹은 26년에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축소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족해진 세수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메꾼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개인들이 이용할 생필품들의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물가 상승과 국채 금리 상승이라 이것은 모두 최근에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세이나 관세부가 국채 발행으로 인한 미국의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취임하면 오히려 반대편인 물가 상승, 국채금리 상승,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눈에 띌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트럼프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대로 정책을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정책을 이야기하느냐? 물가 상승을 상쇄시킬 만한 무언가 선물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참모진들도 다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중 하나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취임식 날 시진핑을 초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국제 분쟁을 하나둘씩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진핑을 초청하면서 관세에 대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당근을 얻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증시 흐름은 트럼프의 정책에 달렸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